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린입니다. 오늘 뒷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자격증 시험인 Recurrent SEP를 또 했고 생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근황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서 하는 에미레이트 채용도 있고요. 카타르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쌓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마 전 마카오에서 진행된 카타르 면접에서 최종 면접을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식은 정말 너무나 기쁘지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되시면 되실수록 사실 한국 채용에서의 기회는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전에 IB에서 이제 대행을 했었잖아요. IB라는 학원에서 대행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학원 면접도 있고 실제로 면접관님들이 오셨을 때 뭐 아티클 축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 묘사를 시키신다거나 조금 더 엑스트라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루밍은 한국 분들이 정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해외 면접 투어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면접 투어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면접을 최종 합격했는지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소도시인 쿠칭에서 최종 면접 합격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약 300명의 지원자들이 와서 그 중에서 5명의 파이널 합격 파이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한국인이 있었었고 그 중에서 4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참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느끼는 게 저희 면접관님들이 같은 면접관님이 저희 면접을 보시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쿠알라룸푸르로 가셨어요. 근데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지원자들이 떨어지고 단 한 분이 파이널에 올라가셨다고 했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면접관 운과 타이밍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고 가시는 만큼 계획을 좀 탄탄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유럽 투어는 하지 않았었어요. 이상하게 이제 유럽까지 가기에는 제가 마음이 조금 준비가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 위주로 보통 이제 홍콩과 쿠알라룸푸르 위주로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루트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쿠알라룸푸르에 오만 항공 면접을 위해서 먼저 갔었어요. 근데 그 오만 항공 면접이 갑작스럽게 잡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티켓이 다 엄청 비싼 것들밖에 없어서 메이저를 타고 가나 로우코스터를 타고 가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에서 또 에미레이트 면접이 잡혀있는 걸 보고 그러면 캐세이를 타고 가면 홍콩을 경유해서 쿠알라룸푸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에미레이트 면접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캐세이 경유하는 티켓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콩으로 갔다가 쿠알라룸푸르 가서 오만항공 면접을 보고 오만항공 면접에서 파이널에서 떨어지고 나서 홍콩으로 돌아와서 에미레이트 면접을 봤는데 첫 번째 디스커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참 마음이, 저는 사람이 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같이
룸메이트를 했었던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었거든요. 우리 갈 수 있는 거 정말 다 가보자. 모든 오피스를 다 한번 가보자. 홍콩에 오피스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너 CB 정말 많이 챙겨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때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언니가 CB 많이 뽑아오라고 했잖아. 우리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갔었던 홍콩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CB를 내고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메일로 CB가 와서 다시 홍콩을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같은 루트에 캐세이 홍콩 찍고 쿠알라룸푸르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그때 당시에 홍콩 익스프레스 면접 이후에 에어아시아에서 면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로 가자. 근데 언젠진 모르지만 우선 쿠알라룸푸르로 가보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홍콩 익스프레스 최종이 되고 나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남은 여정의 티켓은 사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다른 회사에 티켓을 끊어서 그때 당시에 홍콩 익스프레스를 끊어서 돌아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끝까지 말레이시아에 갔었던 그 친구는 에어아시아에 합격을 했었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아마 제가 블로그에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서도 계속 봤었던 이유가 외항사 같은 경우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최종 합격을 시켜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미안해 내가 데려갈 수 없게 됐어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MH도 2년간 채용이 없는 시기가 있었었죠. 그때 동안에 이제 최종 골든콜을 받은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지금 트레이닝 컬리지에 슬롯이 없어서 너네들한테 다시 인폼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년인가 1년인가 그 친구들이 기다렸는데 미안한데 우리 더 이상 채용을 안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면접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가 또 다시 얼마 전에 너네 아직도 면접을 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너네 이제 골든콜까지 받았던 애들이니까 그냥 간단한 인터뷰하고 입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들은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에미레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외항사에서 비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하나 합격했다고 이렇게 마음을 놓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익스프레스를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아서 다시 카타르나 에미레이츠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제가 사용하지 않았었던 홍콩에서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사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제가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까지는 또 로우코스트를 타고 가고요. 홍콩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갔다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를 타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서 카타르 면접을 보고 거기서 CB 드롭에서 페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쿠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쿠칭에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직 골든콜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이전에 홍콩 익스프레스의 그런 사연도 있었으니까 에어아시아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에어아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했을 때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 면접복을 제가 대신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면접복을 가져다 달라 그래서 그러면 면접복 가져다 주는 김에 나도 면접을 보자, 그냥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마음이 편하게 봤었던 게 에어아시아 면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에어아시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것과 같이 제가 그때 당시에 핑미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핑미 춤 그리고 중국어 노래 이렇게 준비를 해 갔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아에서 저는 많은 면접들을 봤었는데요. 또 아시아의 장점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도 열릴 수 있고 MLC도 열릴 수 있지만, 또 싱가포르 항공의 이제 자회사가 됐죠. 실크 항공의 베이스이기도 하고 제스타의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타이거 에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 나라 이제 쿠알라룸푸르가 에어아시아의 베이스니까, 저는 이제 에어아시아를 타고 좀 많이 아시아에서는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런 프로모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아시아에서 얼마간의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일리지 30마일리지인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구간까지는 3마일리지로 가고 어느 구간까지는 5마일리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요금제가 또 따로 있었어요, 홈페이지에서.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일리지 그 요금제가 아직도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에어아시아 면접이 있다면 에어아시아 면접을 보고, 또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데는 버스로도 가실 수가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가서 또 면접 기회가 있으시면 면접을 보시고, 또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아니면 뭐 싱가포르에서 또 가실 수도 있겠죠. 베트남에 비에젯도 있잖아요. 비에젯도 얼마 전에 정말 많이 또 데려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에젯 기회가 있으면 또 비에젯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웨이즈 항공사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접들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카르타에 갔을 때는 가루다 인도네시아에 가볼까 하던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락을 해봤을 때 한국인은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가지는 않았었지만, 아시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항공사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면접 기회가 없더라도 HR 파트에 찾아가서 CV라도 들고 가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유럽으로 가신다 하면 에미레이츠를 타고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에미레이츠가 유럽까지 가는데 정말 저렴하게 나오면 막 72만원, 로마 72만원, 막 영국 75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티켓들이 정말 많거든요. 프로모션을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가지고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셔서, 또 두바이 근처에 플라이 두바이 있죠. 그리고 에어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그 두 개의 항공사를 또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옆에 이제 쿠웨이트에는 쿠웨이트 항공도 있고 와타니아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정말로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분들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노 저으셔서 얼른 두바이까지 노 저으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기가 제가 쭉 보니까 약 2년에서 3년 텀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이 여러분 그때입니다. 지금을 또 놓치신다면 또 2, 3년을 또 허송세월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발 사실 정말 주변에 준비가 안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여러분 준비는 그 어느 때도 되지 않아요. 저도 정말 그게 정말 두려워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면접을 미루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정말 딱 한 발짝만 더 나아가시면 두 발짝 나아가는 거 그 이전에 한 발짝보다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스스로 찾아보셔가지고 꼭 두바이에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비행이 4개가 연달아서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다다다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H에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신다면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나서 졸업식을 하시거든요. 그 졸업식 때 저 초대해 주시면 또 제가 꽃다발 들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 설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꼭 힘내셔서 두바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